하하하. 역시 강 부회장이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지 몰라. 자네야말로 내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자 무조 그룹의 미래야.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판을 벌이십시오, 최도연. 당신의 그 끝없는 욕심이 결국 당신의 숨통을 조르는 가장 튼튼하고 질긴 밧줄이 될 것입니다. 정과자 아버지가 섬마을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키워낸 천재 조카. 원수의 오른팔이 되어 기업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국. 악마가 키운 호랑이 새끼가 거대한 호랑이 굴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그 전말이 공개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듣고 계신 그곳에 행운을 가득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험준한 산악도로에 굵은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부에 썩어빠진 비리를 끈질기게 파헤치던 강력계 형사 강진우는 도리어 살인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중이었죠. 이송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뒤집어지는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한 강진우가 거친 숨을 토해내며 훔친 낡은 승용차의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그의 매서운 눈매를 가리고 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무섭도록 매섭게 빛납니다. 강진우가 피가 묻은 손등으로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들. 내가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줄 아느냐. 끝까지 살아남아서 너희들의 그 추악한 짓거리를 다 밝혀내고 말 테다. 강진우가 가속 장치를 부서져라 밟으며 운전대를 거칠게 꺾습니다. 바퀴가 젖은 포장도로 위에서 마찰음을 내며 헛돌지만 강진우는 속도를 조금도 줄이지 않아요. 경찰의 추격망이 좁혀오기 전에 이 산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강진우가 차 안의 거울을 부서질 듯 노려보며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박석구 이 배신자놈. 감히 내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내 인생을 통째로 진흙탕에 쳐박아 내 놈 목을 내 손으로 직접 비틀어버리기 전까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천둥 번개가 번쩍이며 강진우의 처절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이었어요. 강진우의 두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굽은 도로 저편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끝에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차체에서는 이미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고 있죠. 강진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폭발 직전의 위태로운 승용차로 강진우가 망설임 없이 뛰어갑니다. 형사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지만 쓰러져가는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의 뜨거운 피가 그를 이끌고 있어요. 강진우가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깨진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며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앞좌석에는 값비싼 옷을 입은 젊은 남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미동도 없이 늘어져 있죠.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생긴 틈으로 끔찍한 피비린내와 매캐한 연기가 진동을 합니다. 강진우가 앞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안에 누구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제 목소리 들립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인 듯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강진우가 입술을 꽉 깨물며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려는 찰나였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강진우의 귓가를 때렸죠. 강진우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다시 깨진 창문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찬 뒷좌석의 아기용 의자 위에는 화려한 보석이 촘촘히 박힌 최고급 베네처 고리를 입은 갓난아기가 자지러지게 울며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강진우가 두 눈을 둥그렇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맙소사, 아기가 살아있잖아. 조금만 버텨라. 아저씨가 당장 꺼내줄 테니까 제발 울지 마라. 강진우가 불타오르는 뒷문 손잡이를 맨손으로 부여잡고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억지로 문을 잡아 뜯어냅니다. 손바닥에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오지만 강진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차량 앞부분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불길이 무섭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장이라도 기름통이 터져버릴 것 같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죠. 강진우가 상체를 차 안으로 절반이나 쑥 밀어넣고 아기를 고정시킨 안전띠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독한 연기를 마신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자 강진우의 거친 손놀림이 더욱 다급해져요. 강진우가 피범벅이 된 손으로 안전띠 장치를 마침내 풀어내며 핏대를 세워 소리쳤습니다. 옳지. 이제 다 됐다. 내 목을 꽉 잡고 있어라, 꼬마야. 강진우가 갓난아기를 자신의 넓은 품에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뒤를 향해 온몸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그가 진흙탕 바닥을 뒹굴며 아기를 감싸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가 산산조각이 나며 무서운 불기둥에 휩싸여 버립니다. 뜨거운 파편들이 비오듯 쏟아지며 강진우의 등과 어깨를 무자비하게 내리치죠. 강진우가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면서도 품에 안긴 아기가 털끝 하나 다칠까봐 몸을 둥글게 웅크려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무서운 폭발의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고 차가운 빗방울이 다시 불길을 식히기 시작하자 강진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아기를 살핍니다. 다행히 아기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강진우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어요. 강진우가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며 아기의 얼굴에 남은 검은재를 젖은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하마터면 뼈도 못 추릴 뻔했다. 이 끔찍한 지옥 불 속에서 용케도 살아남았구나. 너도 참 대단한 생명력을 가졌어, 꼬마야. 강진우가 아기를 안고 엉거주춤 일어서려는 순간 도로 저편에서 전조등 불빛 2개가 길게 늘어지며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경찰차나 구급차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강진우가 재빨리 근처에 우거진 숲을 속으로 몸을 숨기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요란하게 바퀴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새까만 승합차 2대가 폭발 현장 바로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비옷도 입지 않은 험악한 인상의 덩치 큰 사내들이 차에서 우르르 내리더니 불타는 승용차 주변을 싸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둘러봅니다. 숲을 바닥에 납작 엎드린 강진우가 숨을 죽이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요.
무리 중에서 가장 앞장서던 사내가 무전기를 입에 바짝 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예, 회장님, 지시하신 작업 확실하게 끝냈습니다. 차는 완전히 뼈대만 남고 타버렸고 목표물 부부와 그 핏덩이 새끼까지 모두 재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뒷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가 와서 완전한 사고로 덮었습니다. 사내의 잔인한 보고를 들은 강진우의 심장이 거칠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빗길 미끄럼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철저하고 끔찍한 계획 아래 일어난 잔혹한 살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내들이 미리 차에 싣고 온 기름통을 불타는 차 주변에 마구 들이붓고는 다시 큰 불을 질러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강진우가 억울한 죽음들에 분노하며 이빨을 빠드득 갈며 속으로 을조렸습니다. 악마만도 못한 놈들, 말도 못하는 핏덩이 같은 아기까지 노리고 저렇게 잔혹하게 죽이려 들다니. 대체 이 아기가 누구길래 저런 거대한 무리들이 함부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단 말인가. 바로 그때 얌전하게 있던 강진우의 품속 아기가 다시 큰 소리로 칭얼대며 울음을 터뜨리려 합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강진우가 커다랗고 거친 손으로 아기의 작은 입을 황급히 틀어막으며 절박하게 속삭였죠. 안 돼. 제발 소리내면 안 된다. 저 나쁜 놈들에게 들키면 너도 나도 그 자리에서 끝장나는 거야. 제발 조금만 조용히 해다오. 강진우의 간절하고 애타는 눈빛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아기는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작게 내며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험악한 사내들이 현장의 흔적을 모두 불태우고 차에 올라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강진우는 차가운 진흙탕 바닥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숨을 참아냈습니다. 사내들이 완전히 떠나고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무렵이 되었습니다. 강진우는 추위에 덜덜 떠는 아기를 품에 깊숙이 안고 인적이 완전히 없는 산속 험한 길을 향해 무작정 걸음을 옮겼어요. 억울한 자신을 쫓는 경찰의 추격망과 정체불명의 살인자들의 눈을 동시에 피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갈기갈기 찢어진 옷 사이로 차가운 산바람과 빗물이 스며들어 뼈가 시리도록 춥고 고통스럽지만 강진우는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리를 억지로 끌며 산 중턱을 한참 헤매던 강진우의 지친 두 눈에 사람이 살지 않은지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쓰러져가는 빈집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강진우가 썩어가는 문짝을 간신히 밀고 들어가 비가 새지 않는 방 한 구석에 무거운 몸을 털썩 눕혔어요. 그런데 방 안쪽 구석에는 언제 목숨을 잃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하얀 뼈만 남은 사람의 시신 한 구가 낡고 냄새나는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강진우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그 뼈 주변으로 다가가 곰팡이가 까맣게 핀 옷가지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옷 안주머니에서 흙투성이가 된 아주 낡은 가죽 지갑이 하나 툭 떨어졌죠. 지갑을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강진우의 두 눈에 이만술이라는 촌스러운 이름과 흐릿한 흑백 사진이 있는 오래된 신분증 하나가 들어옵니다. 강진우가 그 신분증을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며 번뜩이는 매서운 눈빛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력계 형사 강진우는 오늘 밤 그 이송 차량 사고로 흔적도 없이 산속에서 죽어버린 거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제 강진우는 존재하지 않아. 오늘부터 내 이름은 이 죽은 이만술이다. 강진우가 품속에서 새근새근 평온하게 잠든 아기를 방바닥에 깔린 자신의 마른 겉옷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의 통통하고 부드러운 볼을 자신의 거친 손가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죠. 너도 억울하게 부모를 잃고 하루아침에 핏덩이 고아가 되었구나. 나 역시 상부의 썩은 놈들에게 억지 누명을 쓰고 내 자랑스러운 모든 인생을 통째로 도둑 맞았다. 하늘이 우리 두 불쌍한 목숨을 이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이어준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강진우가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깊고 따뜻하게 들여다보며 비장하고 굳은 목소리로 하늘에 맹세하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강산이다. 내가 이 거칠고 험한 산속에서 널 구하고 주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 하나뿐인 아들 강산이다. 어떤 짐승 같은 놈들인지 몰라도 내 부모를 잔혹하게 죽인 놈들, 그리고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놈들까지 내가 반드시 널 훌륭하고 똑똑하게 키워내서 그놈들의 숨통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말겠다. 그러니 우리 두 사람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서 뼈저린 복수를 하자꾸나 사나. 강진우가 바깥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두 주먹을 단단하게 꽉 쥡니다. 강진우는 잠든 아기를 다시 품에 안고 남해에 고립된 섬 무조도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천천히 옮깁니다.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바위를 때리는 남해에 고립된 섬 무조도의 작고 허름한 면사무소 안입니다. 얼굴에 덥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강진우가 품에 낡은 포대기를 안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강진우의 품 안에는 며칠 전 끔찍한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갓난아기 강산이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낡은 서류를 뒤적이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만술 씨라고요? 타지에서 흘러들어와서 아기 출생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강진우가 산속에서 주었던 죽은 불황자의 낡은 신분증을 내밀며 잔뜩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제 이름은 이만술입니다. 이 핏덩이는 내 아들 강산이고요. 산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름도 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호적에 똑바로 올려주십시오.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강진우의 행색을 훑어보자 강진우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굵은 주먹을 꽉 쥐었죠. 자칫 여기서 정체가 탄로나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자신은 물론이고 천금 같은 이야기의 목숨마저 끝장난다는 것을 강진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진우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도 없이 험한 꼴을 당하며 산속을 헤매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섬에서 바닥을 기어서라도 밥벌이를 할 테니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호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이 쯧쯧 혀를 차며 서류에 도장을 쾅 찍어주자 그제야 강진우가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며 굳게 닫힌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제 강력계 형사 강진우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고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바닥 인생 이만술이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강진우가 포대기 사이로 보이는 갓난아기의 작은 손을 꽉 잡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선아,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서든 너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키워내마.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완벽하게 지켜주겠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맑은 바닷바람이 부는 무조도의 작은 포구에 어스름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무거운 쇳덩이 잠수복을 입고 하루 종일 깊은 바닷속을 헤집고 다닌 강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트로 올라오고 있어요. 섬에서 가장 험하고 목숨이 오가는 잠수기어업 머구리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온 강진우의 온몸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낡고 무거운 고무옷을 벗어 던진 강진우의 어깨 위로 10살 남짓된 똘똘한 눈망울의 꼬마 강산이 뽀송뽀송한 수건을 들고 달려옵니다. 강산이 강진우의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며 맑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닷속이 춥지는 않으셨어요? 강진우가 껄껄 웃으며 굵고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강산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얼굴을 보니까 추위가 싹 가시는구나. 그래, 오늘 학교에서는 무슨 재미난 일이 있었느냐? 또 전교 1등을 해서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 아니지? 강산이 자랑스러운 듯 가슴을 활짝 펴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학교 공부는 너무 쉬워서 벌써 다 끝냈어요. 요즘은 읍내 PC방에 가서 컴퓨터로 세상 돌아가는 어려운 기호랑 텔레비전에 나오는 큰 회사들 돈 버는 표를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크면 제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강진우가 그 기특한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강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강산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숫자와 세상의 이치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무서운 천재성을 보이고 있었죠. 강진우가 강산의 좁은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히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참 장하다. 너는 이 좁고 답답한 섬에 갇혀 있을 녀석이 아니야. 더 큰 세상을 호령해야 할 귀한 분이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마. 강산이 강진우의 넓은 품 안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귀한 분이라니요? 아버지는 가끔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시네요. 강진우가 황급히 표정을 바꾸고 호탕하게 웃어넘기며 강산의 손을 이끌고 낡은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는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태성그룹 건물 꼭대기층 회장실 안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오만하게 앉아있는 새 회장 최도연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바닥에 매몰차게 집어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자 앞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최도연이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비서실장을 노려보며 목에 핏대를 세워 소리쳤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냐? 내 형님 부부가 사고로 죽은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핏덩이 조카 하나를 아직도 못 찾았단 말이냐? 도대체 돈을 얼마나 퍼부어줘야 제대로 된 소식을 가져올 테냐?
비서실장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국에 있는 모든 보육원과 고아원을 이 잡듯이 뒤졌고 이름 없는 아이들 명단까지 싹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고 이후로 조카님의 흔적은 연기처럼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최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거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핑계대지 마라. 내 자리가 완벽하게 안전하려면 그 어린 놈의 숨통이 확실하게 끊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녀석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내 목을 조르러 올 텐데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느냐. 내일 당장 인력을 2배로 늘려서 대한민국 바닥을 다 뒤집어서라도 뼈조각 하나까지 무조건 찾아내란 말이다. 비서실장이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도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을 노려보며 살벌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내 것을 빼앗으려 드는 놈은 핏덩이라도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 내가 이 거대한 태성그룹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내 손에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는데 그깟 조카놈 하나 때문에 내 철옹성이 무너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최도연의 끝없는 탐욕과 지독한 의심이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며 화려한 회장실을 칠흑처럼 어둡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훌쩍 흘러 어느덧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무조도의 낡은 집안입니다. 건장하고 잘생긴 고등학생 청년으로 훌륭하게 자라난 강산이 한밤중에 목이 말라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왔다가 거실 구석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걸음을 우뚝 멈춥니다. 약간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좁은 방 안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강진우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애지중지 닦고 있어요. 강산이 숨을 죽이고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방 안을 훔쳐보고는 두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강진우의 거친 손에 들려있는 것은 낡고 빛바랜 경찰 공로패였고 바닥에는 태성그룹과 관련된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두꺼운 공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강진우가 공로패에 앉은 먼지를 낡은 옷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슬픔에 잠긴 쉰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박석구 이 빌어먹을 배신자놈. 그리고 내 아들 산이의 부모를 끔찍하게 죽인 태성그룹의 그 악마 같은 놈들. 내가 평생을 숨죽여 살면서도 너희들의 그 추악한 얼굴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언젠가 우리 산이가 이 잔혹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되는 날 내 피 맺힌 억울한 한도 풀릴 수 있을까? 강진우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 낡은 신문 기사 위로 번져가는 것을 본 강산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양아버지가 한밤중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알 수 없는 무서운 복수심을 불태우는 모습은 강산에게 너무나 큰 혼란을 안겨주었죠. 강산이 가슴이 북처럼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소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좁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경찰 공로패라니. 아버지는 그냥 평생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분이 아니었단 말인가. 게다가 내 부모를 죽인 악마라니 그게 대체 무슨 무서운 소리야. 저 높은 곳에 있는 태성그룹 이야기는 또 왜 저렇게 꼼꼼하게 스크랩북으로 모아두신 거지? 수많은 무서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강산의 똑똑한 머릿속을 거대한 폭풍처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강진우가 무거운 장비를 챙겨 바다로 일을 나가기 위해 집을 나서자 강산이 재빨리 강진우의 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쓰다듬던 낡고 거무스름한 나무 상자를 방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찾아낸 강산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죠. 상자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경찰 제복의 일부와 강진우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신분증 그리고 태성그룹 일가의 사진과 비리 기사가 가득한 낡은 공책이 들어 있습니다. 강산이 강진우의 진짜 이름이 적힌 경찰 신분증을 손에 꽉 쥐고 파르르 떨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진우, 이게 우리 아버지의 진짜 이름이었어. 여태껏 나에게 완벽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며 살아오신 거야. 도대체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과거를 숨기고 이 외딴 섬에 숨어드신 거지. 강산이 공책에 붙어있는 태성그룹 현 회장 최도연의 오만하고 차가운 얼굴 사진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꿰뚫고 있던 강산은 이 모든 물건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취미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뼛속 깊이 깨달았죠. 강산의 흔들리던 맑은 눈동자 속에서 15년 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무서운 호기심과 거대한 진실을 기어코 파헤치려는 강렬한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강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다짐하듯 단호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토록 피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벼르고 있는 원수들이라면 내가 직접 그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거야. 내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아버지는 왜 자랑스러운 경찰을 그만두고 범죄자처럼 도망치듯 살아야 했는지 내 손으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말겠다. 강산이 방구석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컴퓨터 전원을 켜고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맹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하며 태성그룹에 숨겨진 정보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하고 평화롭던 섬마을 청년의 뜨거운 가슴 속에 거대한 복수의 씨앗이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무조도 폭우에 굉음을 내며 시커먼 철선 한 척이 들어옵니다. 배에서 험악한 인상의 건달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섬마을 곳곳에 남해 관광복합단지 재개발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거칠게 내걸기 시작하죠. 태성그룹 밑에 있는 건설회사가 이 작고 조용한 섬을 통째로 밀어버리고 위락시설을 짓겠다며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으려 몰려온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만 보고 살아온 늙고 힘없는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모여들자 건달들 물이 맨 앞에 서 있던 흉터투성이 얼굴에 사내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나섭니다. 박석구가 짝다리를 짚고 서서 마을 이장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영감님들, 좋은 말로 할 때 짐 싸서 육지로 나가십시오. 대기업에서 쥐꼬리만 한 보상금이라도 줄 때 넙죽받고 떨어져야지, 안 그러면 내일 당장 포크레인으로 이 썩어 빠진 집구석들을 싹 다 밀어버릴 테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거세게 항의하자 박석구의 부하들이 시뻘건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당장이라도 피를 볼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바로 그때 바다에서 험한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던 강진우가 이소란을 발견하고 놀란 섬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묵직한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강진우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옷을 입은 채 건달들 앞을 거대한 산처럼 막아서며 굵고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여긴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신성한 삶의 터전이다. 너희들 맘대로 돈 몇 푼 쥐어주고 함부로 뺏을 수 있는 만만한 곳이 아니란 말이다. 박석구가 성가시다는 듯이 인상을 팍 쓰며 고개를 돌리다가 강진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는 눈을 둥그렇게 뜹니다. 박석구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박석구의 입꼬리가 기분 나쁘게 비틀려 올라갑니다. 얼굴에 수염이 덥룩하고 늙었지만 박석구는 단번에 자신이 함정에 빠뜨렸던 강진우를 알아본 것이죠. 박석구가 강진우의 얼굴로 바짝 다가가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이죽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누구십니까? 25년 전에 산속에서 차와 함께 불타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위대한 강진우 형사님 아니십니까? 이 냄새나는 촌구석 섬마을에서 머구리 노릇을 하며 쥐새끼처럼 비참하게 숨어 살고 계셨군요. 강진우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굳은 표정을 유지합니다. 섬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가 정체를 가장 들키지 말아야 할 철천지원수에게 얼굴을 보여버린 아찔한 상황입니다. 강진우가 박석구의 멱살을 짐승처럼 거칠게 움켜쥐고 이빨을 꽉 깨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람 단단히 잘못 봤다. 내 이름은 이만술이고 이 섬에서 평생 고기만 잡고 늙어간 힘없는 어부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이 섬에서 내 놈들 패거리를 데리고 꺼져라. 박석구가 강진우의 억센 소나기 힘에 캑캑거리면서도 독사처럼 비열한 눈빛을 번뜩이며 맞받아쳤습니다. 시치미 떼도 소용없습니다, 선배님. 그 사람 죽일 듯이 뿜어내는 매서운 눈빛과 무식한 힘은 예전 강력계 시절이나 지금이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살인범으로 수배된 강진우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걸 경찰과 우리 회장님이 아시면 제게 아주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내려주실 겁니다. 강진우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당장이라도 박석구의 얼굴을 산산조각 낼 듯이 내리치고 싶었지만 곁에서 겁에 질려 지켜보는 섬사람들과 낡은 집에서 자신을 오매불망 기다릴 아들 강산을 떠올리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분노를 참아냅니다. 강진우가 박석구를 흙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살벌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내 놈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 소중한 가족과 이 불쌍한 마을 사람들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목숨을 걸고 내 놈들 숨통부터 갈기갈기 찢어놓을 테니 똑똑히 기억해라.
박석구가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며 뱀처럼 간사하고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뒤로 물러납니다. 박석구가 부하들에게 턱짓을 하며 교활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철수한다. 하지만 저 이만술이라는 영감탱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뒷조사를 해라. 분명히 이 좁은 섬구석에 꼭꼭 숨겨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쯤은 있을 거다. 건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포구에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오자 강진우가 다리에 힘이 풀려 젖은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25년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온 거짓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무너져 내렸고 과거의 망령들이 강산의 목숨마저 노릴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강진우가 굵고 거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절망의 늪에 빠진 목소리로 깊고 무겁게 탄식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오고야 말았구나. 석구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태성그룹의 사냥개가 되어 이 무조도까지 쳐들어오다니. 우리 불쌍한 산이를 악마들의 손에서 지키려면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그날 밤 억수 같은 비바람이 몰아치자 강진우는 깊이 잠든 강산을 황급히 흔들어 깨워 칠흑같이 어두운 험한 산길로 이끌었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진흙탕에 미끄러지면서도 두 사람이 묵묵히 걸어 도착한 곳은 아찔한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낡고 버려진 비밀 폐창고입니다. 강산이 턱 밑까지 차오른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안하고 겁에 질린 눈빛으로 강진우의 넓고 굳은 등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한밤중에 갑자기 이 무서운 낭떠러지 창고에는 왜 데려오신 거예요? 커다란 짐방울까지 다 싸들고 당장이라도 섬을 영영 떠날 사람처럼 왜 이러시는지 제발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해보세요. 강진우가 창고 구석에 무겁게 내려놓은 낡은 짐 가방에서 작고 단단한 쇠상자를 꺼내 들고 강산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벼락이 치며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빛에 드러난 강진우의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 엄청난 결심을 한 듯한 비장하고 슬픈 기운만이 가득합니다. 강진우가 파르르 떨리는 굵은 손으로 쇠상자의 녹슨 자물쇠를 힘겹게 열며 쇠소리가 나는 몹시 갈라진 목소리로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산아, 이제 너에게 평생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구나. 더 이상 너를 속이며 이 좁고 답답한 섬에 가두어 둘 수가 없게 되었다. 강산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극도로 긴장한 얼굴로 녹슨 쇠상자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강산이 한밤중에 강진우의 방에서 몰래 훔쳐보았던 태성그룹 관련 스크랩북과 함께 심하게 낡았지만 화려한 베네저고리 한 벌 그리고 손톱만 한 작은 검은색 전자칩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죠. 강산이 아라리 보석이 박혀있는 베네저고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혼란스러움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갓난아기 옷이잖아요. 아버지가 며칠 전 밤에 눈물 흘리며 몰래 보시던 그 이상한 수첩도 여기 있고요. 도대체 이 낡은 물건들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강진우가 강산의 두 어깨를 부서져라
단단하게 움켜쥐고 피눈물이 맺힌 두 눈으로 강산을 똑바로 쳐다보며 처절하고 애끓는 목소리로 과거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핏줄을 이어받은 친아들이 아니다, 사나. 25년 전 그 끔찍한 빗길 사고 날 밤에 아버지가 뼈가 으스러지는 불타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낸 핏덩이 갓난아기가 바로 너란다. 그리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옷은 내가 바로 그날 입고 있던 진짜 내 옷이다. 강사는 충격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닥에 떨어진 베네저고리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강산의 맑은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며 창백해진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을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이 끔찍한 화재 사고 현장에서 버려진 고아였다는 잔혹한 진실이 강산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강산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버지가 절길에서 주워왔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소리예요. 그럼 저를 낳아주신 제 진짜 부모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왜 절 버리고 가신 거예요? 강진우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상자 안에 있던 작은 검은색 전자칩을 꺼내어 덜덜 떠는 강산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강진우가 뜨거운 피눈물을 삼키며 억울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친부모님은 널 버린 게 아니다. 그날 밤 그 차 안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누군가 고의로 자동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고 시뻘건 불을 질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거다. 그리고 내 진짜 부모님을 죽인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같은 놈은 바로 지금 저기 높은 서울 한복판 태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번듯하게 앉아있는 최도연이다. 강산이 손에 쥐어진 작은 전자칩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강산은 단번에 작은 칩이 25년 전 부모님의 끔찍한 사고 차량에서 강진우가 몰래 빼낸 자동차 영상 기록 장치라는 것을 알아챘죠. 강진우가 주먹으로 단단한 창고 벽을 피가 나도록 거칠게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강산이 아니라 최산이다. 저 거대한 태성그룹을 정당하게 물려받을 진짜 하나뿐인 핏줄이자 후계자가 바로 너란 말이다. 최도현 그 악기 같은 놈이 그룹을 통째로 입에 집어삼키기 위해 제 친형인 내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이고 핏덩이인 너까지 흔적도 없이 없애려고 했던 거다. 아버지는 사냥개가 된 박석구에게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치다 기적처럼 널 발견했고 지금까지 내 목숨 하나를 살리기 위해 내 모든 과거와 이름을 버리고 이곳에 숨어 살았던 거다. 강산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짐승처럼 오열하며 더러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진흙탕에서 구른 양아버지의 눈물겨운 희생과 친부모를 무참히 죽인 원수가 거대한 재벌 회장이라는 잔혹한 현실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강산을 덮쳐옵니다. 빗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한참을 서럽게 소리내어 울던 강산이 어느 순간 울음을 뚝 그치더니 핏발이 선 붉은 두 눈을 번쩍 뜨고 강진우를 서늘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산이 손에 쥔 증거를 뼈가 부서지도록 꽉 움켜쥐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억울하고 비참했던 세월과 제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제가 그놈들에게 수천 배로 다 갚아줄 겁니다. 최도현 그 악마의 심장부로 제가 직접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빼앗아 버리겠어요. 이제 숨어 지내는 짓은 오늘로 끝입니다. 강산은 손에 쥔 작은 전자칩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창고 밖에 거친 빗줄기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상경. 무조도 선착장은 아침부터 시커먼 굴삭기와 거친 건달들이 몰려와 완전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질끈 동여맨 섬사람들이 목청을 높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박석구의 부하들이 사람들을 짐승짝 대하듯 험하게 밀어내고 있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강진우가 맨 앞장서서 건달들의 멱살을 거칠게 부여잡고 맹렬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박석구가 도끼 품은 눈으로 굵은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고 강진우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려는 아주 끔찍하고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최고급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가 굵은 나무 지팡이로 박석구의 쇠파이프를 단숨에 쳐내며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노신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힘없는 노인들과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당장 그 흉측한 쇳덩이를 내려놓지 못할까? 박석구가 손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험악하게 얼굴을 구기며 맞받아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늙은이가 겁도 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당장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고 싶은 거냐? 노신사가 코웃음을 치며 지팡이 끝으로 박석구의 가슴팍을 강하게 찌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라. 내가 바로 태성그룹에서 평생법을 다루며 최도연 그놈을 모셨던 한승표다. 내가 비록 지금은 쫓겨난 신세지만 지금 당장 경찰 높은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 놈들의 이 더러운 짓거리를 세상에 다 까발려 줄 테니 어디 한번 마음대로 쳐보거라. 한승표라는 이름에 박석구의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집니다. 강진우가 빗물을 닦아내며 놀란 눈으로 한승표를 바라보자 한승표가 눈시울을 붉히며 강진우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한승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강 형사님, 이게 대체 얼마만입니까? 25년 전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께서 이 험한 총구석에 살아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든 깊은 밤 강진우의 허름하고 비좁은 집 거실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굳은 표정으로 마주 앉은 한승표와 강진우 그리고 강산 사이에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한승표가 낡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과 함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최도현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회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룹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저를 하루아침에 쓰레기 버리듯 내쫓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회사를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에게 빼앗긴 셈이지요. 강진우가 방구석에 숨겨두었던 녹슨 쇠상자를 꺼내 열고 그 안에 든 베네 저고리와 검은색 영상 기록 칩을 한승표 앞에 조심스럽게 밀어놓으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가 바로 25년 전 빗길에서 억울하게 죽은 진짜 회장님의 하나뿐인 핏줄 최산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칩이 최도연이 자기 형을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모든 진실이 담긴 명백한 증거물입니다. 한승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베네 저고리를 집어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한승표가 무릎을 꿇고 강산의 손을 부여잡으며 오열하듯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몰라 뵙고 이 험한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시게 두다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련님이 살아계셨군요. 강산이 서둘러 한승표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들고 나와 화면을 활짝 켰습니다. 화면에는 어지러운 숫자와 복잡한 선들이 얽힌 거대한 표가 띄워져 있죠. 강산이 날카롭고 번뜩이는 눈빛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섬에서 혼자 끈질기게 추적해온 최도연 회장의 숨겨진 돈줄 흐름입니다. 이 돈줄만 완벽하게 틀어막으면 아무리 거대한 태성그룹이라도 단숨에 모래성처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르신께서 제 신분만 새롭게 고쳐주신다면 제가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그놈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버리겠습니다. 한승표가 강산의 천재적인 계획과 완벽한 자료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며칠 뒤 맑게 갠 무조도 앞바다를 배경으로 세 사람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한승표의 엄청난 인맥과 돈 덕분에 강산의 손에는 바다 건너 유명한 대학교의 졸업장과 완벽하게 세탁된 새로운 신분증이 쥐어져 있죠. 강산이 말끔한 정장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든 채 강진우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습니다. 강진우가 거친 손으로 강산의 어깨를 꽉 쥐며 비장하고 굳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아, 넌 이제부터 이만술의 아들이 아니라 바다 건너에서 온 최고의 수재 강산이다. 태성그룹에 무사히 들어가려면 누군가 박석구와 최도연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해. 내가 제 발로 육지경찰서에 걸어 들어가서 수갑을 찰 테니 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울로 똑바로 올라가거라. 강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강진우의 옷깃을 절박하게 부여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무서운 말씀이세요?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시면 언제 살아서 나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 혼자 복수하겠다고 아버지를 차가운 감옥에 버려두고 저 혼자 어떻게 뻔뻔하게 서울로 간단 말입니까? 절대 안 돼요. 강진우가 강산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고 자상하면서도 타협할 수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설득했습니다. 이 늙은 아비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미끼가 되어 놈들을 흔들어 놓아야만 내가 안전하게 그 악마의 심장부로 파고들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그놈들을 완벽하게 속이고 전부 다 부숴버리기 위한 아주 철저한 계획일 뿐이야. 내 목까지 훌륭하게 해내서 반드시 내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이 아비의 억울한 누명도 벗겨다오. 한승표가 곁에서 눈물을 훔치며 강진우의 위대한 희생에 고개를 깊이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강산이 터져나오는 오열을 억지로 참아내며 강진우를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강산이 이빨을 꽉 깨물고
피눈물을 삼키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거룩한 희생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최도현 그 악마의 모든 것을 뼛속까지 짓밟고 빼앗아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아버지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부디 몸만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흐르고 하늘을 찌르듯이 우뚝 솟은 서울 태성그룹 본사의 거대한 1층 로비입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가슴에 그룹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 수석 신입사원 이름표를 당당하게 단 강산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강산의 압도적이고 화려한 이력과 빛나는 외모를 곁눈질하며 수군거리고 있죠. 강산이 로비 중앙에 커다랗게 걸린 최도현 회장의 위풍당당한 초상화를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속으로 서늘하게 의조렸습니다. 기다려라 최도현. 내 놈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완벽한 사냥개가 되어서 내 놈의 심장을 제 손으로 직접 후벼 파주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지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남쪽 육지의 낡고 어두운 경찰서 마당입니다. 비좁은 경찰차에서 양손에 무거운 은빛 수갑을 찬 강진우가 경찰들에게 거칠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오고 있어요. 강진우를 잡아들인 경찰들이 25년 만에 나타난 전설적인 도망자를 잡았다며 잔뜩 흥분해서 떠들썩하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우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슬픔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아주 홀가분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강진우가 자신을 향해 번쩍이는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을 당당하게 마주하며 속으로 깊고 묵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나, 아버지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내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싸움이다.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릴 내 자랑스러운 아들아, 부디 다치지 말고 승리하거라. 철창문이 굳게 닫히는 차가운 쇳소리가 경찰서 마당에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강진우는 굳게 닫힌 창살 너머의 맑은 하늘을 조용히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태성그룹 입사 후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서울의 최고급 술집 은밀한 방 안입니다. 바닥에는 값비싼 양주병들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고 최도현 회장의 친아들인 최준호가 소파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한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차가운 눈빛을 한 강산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며 소파에 여유롭게 기대앉습니다. 최준호가 핏발이 붉게 선 두 눈으로 강산을 쳐다보며 두 손을 싹싹 빌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강 실장, 아니 강 형님,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에도 도박장에서 수십억을 한꺼번에 날려먹은 걸 아버지가 아시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당장 집에서 내쫓으실 겁니다. 제발 몰래 막을 수 있는 돈 좀 구해주세요. 강산이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겉으로는 한없이 충성스럽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최준호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뒷수습을 한두 번 해드립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밖에서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돈을 이미 다 끌어왔습니다.
아버님 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입을 막아두었습니다. 강산이 서류 봉투에서 반듯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최준호의 눈앞에 가볍게 흔들어 보이며 은밀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신 작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빌려온 돈이 워낙 큰 돈이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담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태성그룹 주식 권리를 제게 잠깐 넘긴다는 도장만 여기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돈을 갚으시면 종이는 고스란히 찢어버릴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최준호가 종이의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주머니에서 붉은 도장을 꺼내 빈칸마다 함부로 꾹꾹 찍어댑니다. 최준호가 세상을 다 가진 듯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강산의 손을 덥석 잡고 바보처럼 굽실거렸습니다. 역시 내 곁에는 강 실장밖에 없습니다. 강 실장은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친형제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회장이 되면 강 실장부터 무조건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줄 테니까 앞으로도 내 뒤 좀 잘 닦아주십시오. 강산이 최준호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를 조심스럽게 품 안에 챙겨 넣으며 서늘하고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산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준호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날카로운 칼날을 번뜩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태성그룹과 본부장님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충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더 신나게 즐기다 들어가십시오. 강산은 최도연의 멍청하고 무능력한 아들을 철저한 장기말로 이용해 회사의 주인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손아귀로 완벽하게 빼돌리고 있는 중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태성그룹의 가장 높은 꼭대기층에 있는 화려하고 넓은 회장실 안입니다. 최도연 회장이 커다란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아주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강산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산이 최도연의 넓은 책상 위에 대한민국 전국 지도가 화려하게 그려진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활짝 펼쳐놓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강산이 지도의 곳곳을 펜끝으로 강하게 짚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 바로 우리 태성그룹이 대한민국 전국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은행에서 빚을 크게 내서라도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몽땅 사들이고 세상에서 제일 거대한 쇼핑몰들을 동시에 지어 올리셔야 합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머뭇거릴 때 과감하게 밀어붙이셔야 진정한 왕좌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최도연이 두 눈을 탐욕스럽게 반짝이며 사업 계획서를 훑어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조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입니다. 최도연이 턱을 쓰다듬으며 근심 어린 늙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실장 말이 구구절절 다 맞긴 한데 한꺼번에 이렇게 큰 공사를 벌이려면 은행에서 빌려야 할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지 않은가. 자칫 잘못 삐끗하면 그룹 전체가 무거운 빚더미에 깔려서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불장난 같은데 말이야. 강산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하고 굳센 표정으로 최도연의 주름진 눈을 똑바로 맞추며 뱀의 혀처럼 교활하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회장님을 실망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모든 은행장들과 직접 은밀하게 만나서 가장 싼 이자로 무한정 돈을 끌어오도록 완벽하게 길을 다 닦아놓았습니다. 위대한 최도연 회장님의 이름 석자라면 은행들도 서로 돈을 빌려주려고 문턱이 닳도록 줄을 설 것입니다. 이번 일만 완벽하게 성공하시면 태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감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강산의 완벽한 아부와 솜사탕처럼 달콤한 유혹에 최도연의 굳게 닫힌 마음이 눈 녹듯 사르르 풀리며 커다란 탐욕의 불길이 회장실을 가득 채웁니다. 최도연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며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손가락질을 하며 지시했습니다. 좋아. 내 곁에 강 실장같이 든든하고 똑똑한 오른팔이 있는데 내가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당장 강 실장 말대로 모든 자금을 바닥까지 끌어모아서 전국에 공사를 시작해라. 내가 태성그룹을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하게 키워내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강산이 최도연을 향해 허리를 깊이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아주 차갑고 무서운 조소를 입가에 살짝 띄웠습니다. 강산이 바닥을 노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으로 은조렸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판을 벌이십시오, 최도연. 당신의 그 끝없는 욕심이 결국 당신의 숨통을 조르는 가장 튼튼하고 질긴 밧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묻힐 무덤은 제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파놓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불과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늘 화려했던 회장실은 무거운 정막과 숨막히는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산이 부추겼던 무리한 전국구 공사들이 돈줄이 막혀 한꺼번에 멈춰버리고 은행들이 일제히 빚을 당장 갚으라며 사방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태성그룹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아찔한 위기에 처한 것이죠. 최도연이 값비싼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식은땀 범벅이 된 얼굴로 헐떡이며 사무실 바닥을 미친 사람처럼 빙빙 맴돌고 있어요. 문이 쾅 하고 벌컥 열리며 강산이 두꺼운 서류철을 가슴에 꽉 품고 다급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최도연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강산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듯이 매달리며 핏대가 선 목소리로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강 실장, 도대체 밖에서 돈줄을 쥔 은행장 놈들이 뭐라고 하느냐? 당장 내일 막아야 할 어음이 수백억인데 무슨 뾰족한 수라도 찾아낸 것이냐? 이러다가 내가 평생을 피바쳐 일군 내 회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강산이 턱 밑까지 차오른 가쁜 숨을 고르며 최도연의 두 손을 굳게 맞잡고 마치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영웅처럼 비장하고 든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하늘이 아직 우리 태성그룹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피가 나도록 뛰어다니며 바다 건너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엄청난 부자 투자자를 간신히 모셔왔습니다. 그분들이 당장 회장님의 급한 불을 전부 꺼주고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최도연이 지옥 한가운데서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강산의 억센 두 손을 파스라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최도연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천장을 우러러보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정말이냐? 강 실장이 기어코 내 목숨을 살려냈구나. 당장 그 고마운 분들이 내민 서류를 내 눈앞에 당장 가져와라. 내가 뼈를 깎는 한이 있어도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다 들어주겠다. 강산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낡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계약 서류를 최도연의 책상 위에 정중하게 쫙 펼쳐놓았습니다. 강산이 안타까운 척 목소리를 깔며 조심스럽게 조건을 읊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워낙 큰 돈을 한꺼번에 내놓다 보니 회사 경영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식 권리를 담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자리는 그대로 영광스럽게 유지해 주겠지만 회사의 진짜 주인 자리는 절반 이상 그분들에게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최도연은 복잡한 서류의 내용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강산이 내민 검은 펜을 낚아채듯 빼앗아 서류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마구 휘갈겼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죽인 친형의 진짜 핏줄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겨주고 있다는 잔혹한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최도연이 마지막 도장까지 쾅 소리가 나게 찍고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강산에게 굽실거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사 문을 완전히 닫고 거리에 나앉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나은 일이지. 강 실장, 자네는 이제 내 밑에서 일하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야. 내 목숨을 구해주고 우리 태성그룹을 완벽하게 지켜낸 1등 공신이야. 오늘부터 자네가 이 회사의 부회장 자리에 앉아서 늙은 나를 대신해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어주게나. 강산이 속으로 통쾌한 조소를 터뜨리며 최도연을 향해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깊은 은혜 제가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뼛속 깊이 새기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아주 똑똑히 치러드리겠습니다. 태성그룹의 가장 높고 거대한 자리에 마침내 올라선 강산의 서늘한 두 눈이 승리의 쾌감과 잔혹한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의 거대하고 화려한 1층 로비에 허름한 점퍼를 걸친 강진우가 쭈뼛거리며 들어옵니다. 몇 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한 강진우의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새었지만 두 눈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어요. 저 멀리서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태성그룹 부회장 강산이 중요한 서류 가방을 바닥에 팽개치고 눈물을 글썽이며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강산이 강진우를 부서져라 꽉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목이 맨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나오셨군요. 저를 위해 그 차갑고 끔찍한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당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과 따뜻한 옷을 마련해 드릴 테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제 곁에서 편하게 쉬십시오. 강진우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강산의 넓은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껄껄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우리 훌륭한 아들 부회장님 꼴이 이게 뭐냐? 남들 보는 눈도 많은데 채통을 지켜야지. 나는 감옥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내다 나왔으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라. 그나저나 내가 혼자 힘으로 정말 이 거대한 호랑이 굴을 통째로 집어삼켰단 말이냐?
강산이 눈물을 닦아내며 이를 꽉 깨물고 차갑고 매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최도연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일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도 제가 조만간 완벽하게 다 벗겨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 순간 커다란 대리석 기둥 뒤에서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박석구의 두 눈이 무섭게 번뜩입니다. 박석구가 입을 떡 벌리고 경악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 늙은 영감탱이는 분명히 25년 전 산속으로 도망쳤던 수배범 강진우가 맞는데, 게다가 지금 태성그룹을 통째로 쥐고 흔드는 저 무서운 젊은 부회장 놈이 강진우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울고 있잖아. 대체 이게 무슨 끔찍하고 무서운 조화란 말이냐? 당장 회장님께 달려가서 이 엄청난 사실을 낱낱이 알려야겠다. 박석구가 바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최고층 회장실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허둥지둥 뛰어갑니다. 어두컴컴한 회장실 안에서 최도연이 시뻘겋게 핏대가 선 얼굴로 박석구의 멱살을 짐승처럼 쥐고 흔들며 미친 듯이 고함을 지릅니다.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내가 가장 믿고 내 회사 절반을 고스란히 넘겨준 강 부회장이 25년 전에 도망친 살인범 강진우의 친아들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박석구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억울하다는 듯이 악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 두 눈으로 1층 로비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두 놈이 로비 한복판에서 서로 껴안고 아버지 아들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님. 강진우가 25년 전 그 빗길 사고 현장에서 죽은 회장님의 조카를 데리고 도망쳤다면 지금 저 강 부회장 나이와 아주 소름돋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최도연이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비틀거리며 책상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어듭니다. 최도연이 며칠 전 박석구의 의심스러운 보고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사람을 시켜 강산의 머리카락을 훔쳐내 유전자 검사를 은밀하게 맡겼던 결과지입니다. 최도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봉투를 찢어질 듯 팍 펼쳐보고는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다랗게 변합니다. 하얀 종이에는 강산이 최도연의 친형과 완벽하게 피가 섞인 핏줄이라는 글자가 아주 크고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적혀 있죠. 최도연이 심장을 움켜쥐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귀신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린 목소리로 벌벌 떨며 절규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을 꽉 조를 호랑이 새끼를 안방까지 고이 모셔놓고 내 귀한 회사 절반을 공짜로 다 퍼주었단 말이냐? 그 핏덩이 조카놈이 25년 동안 이를 바득바득 갈며 내 숨통을 끊기 위해 내 오른팔 행세를 하며 완벽하게 날 속였어. 박석구가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바닥에 주저앉은 최도연을 부축해 일으키며 살벌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놈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장님을 완전히 밖으로 내쫓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출소한 강진우 그 늙은이를 조용히 납치해서 인질로 잡고 강산 그놈에게 지분을 전부 다 토해내라고 협박하면 됩니다. 제게 인력과 돈을 두둑하게 주시면
제가 오늘 밤 당장 그놈들을 아주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최도연이 두 눈에서 시뻘건 핏발을 세우며 악마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 당장 사람들을 풀어서 강진우 그놈부터 납치해서 끌고 와. 내 평생을 바친 내 소중한 회사를 그 망할 조카 놈에게 절대 뺏길 수는 없다. 내 앞길을 막는 놈들은 그게 핏줄이든 뭐든 간에 모조리 다 죽여버릴 테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으슥하고 축축한 외곽의 폐창고 아닙니다. 굵은 밧줄에 꽁꽁 묶인 강진우가 몽둥이질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빼입은 최도연이 번쩍이는 구두발로 강진우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진우, 이 더러운 늙은이 놈아. 내 놈이 감히 내 조카 놈을 몰래 키워서 내 거룩한 회사에 기어들어오게 만들어? 내 놈들 부자가 아주 나를 철저하게 바보 등신으로 만들고 내 회사를 날로 먹으려 들다니 내가 오늘 내 놈들 뼈와 살을 잔혹하게 다 발라버리겠다. 강진우가 입안에 고인 뜨거운 핏물을 최도연의 바짓가랑이에 퇴하고 뱉어내며 매섭고 단단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비웃었습니다. 최도연, 이 악마 같은 놈.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내 친형 부부가 억울하게 불타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다. 우리 산이가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테니 넌 감옥에 갇혀서 평생 썩을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어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최도연이 옆에 서 있던 박석구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획 빼앗아 들어 강진우의 이마에 차갑게 가져다 댑니다. 최도연이 다른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어 강산에게 전화를 걸어 뱀처럼 소름 끼치고 비열한 목소리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내 훌륭한 조카 산아. 내 삼촌 최도연이다. 25년 만에 인사를 이렇게 험한 방식으로 해서 참 미안하구나. 지금 널 키워준 내 가짜 애비가 내 발밑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다. 이 불쌍한 노인네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내 놈이 훔쳐간 내 회사 주식 양도 서류에 도장 확실하게 찍어서 혼자 들고 내가 부르는 주소로 당장 뛰어와라. 경찰을 부르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이 영감탱이 머리에 당장 시원하게 바람구멍을 내주마. 전화기 너머에서 강산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서운 강산의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버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태성그룹이고 뭐고 당신 목숨부터 내 손으로 아주 잔인하게 끝장내버리겠습니다. 원하는 서류 챙겨서 당장 갈 테니 아버지는 얌전히 가만히 두십시오. 최도연이 승리자라도 된 듯 껄껄 웃으며 전화를 뚝 끊고는 쓰러진 강진우를 조롱하며 발로 힘껏 걷어찹니다. 폐창고의 무겁고 차가운 공기 속에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태성그룹 부회장실에서 강산이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커다란 금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힙니다. 강산의 흔들리는 눈동자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와 최도연을 향한 무서운 살기가 동시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강산이 금고 깊숙한 곳에서 태성그룹의 모든 운명이 걸린 두꺼운 주식 양도 서류를 꺼내어 검은 가방에 마구 쑤셔 넣으며 이빨을 빠드득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최도연,
기어인의 불쌍한 친부모를 불태워 죽인 것도 모자라 평생 나를 헌신해서 키워준 내 진짜 아버지까지 죽이려 들다니. 오늘 밤이 당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거대한 태성그룹과 당신의 그 더러운 목숨이 한꺼번에 끝나는 날이다. 강산이 옴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고 주머니에서 은밀하게 특수 무전기를 꺼내어 누군가에게 다급하고 비장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한승표 고문님, 최도연이 모든 사실을 눈치채고 우리 아버지를 무작정 납치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놈들의 소굴로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고문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훈련된 특공대를 이끌고 조용히 폐창고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열릴 주주총회장에도 모든 실시간 영상 연결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두셔야 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한승표의 굳세고 떨리는 대답이 들려오자 강산이 무전기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굳은 결심을 한 비장한 걸음으로 부회장실을 나섭니다. 강산이 거칠게 자동차 운전대를 꽉 잡고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미친 듯한 속도로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강산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옆모습 위로 25년 전 그 빗길 사고에 참혹했던 불길이 다시 한번 겹쳐서 일렁이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폐창고에 무거운 철문이 거친 쇳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을 밟으며 태성그룹 부회장 강산이 한 손에 검은 가방을 굳게 쥐고 걸어 들어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진 강진우를 발견한 강산의 맑은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돕니다. 최도연이 박석구의 뒤에 숨어 비열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손뼉을 칩니다. 최도연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강산의 검은 가방을 노려보며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주 훌륭하다 사나. 내 늙은 애비 목숨이 불쌍하긴 했나 보구나. 딴 생각 품지 말고 그 가방에 든 내 회사 주식 포기 각서 당장 내 발밑으로 던져라. 그러면 이 숨 넘어가는 늙은이는 내가 곱게 업고 가게 해주마. 강진우가 깨진 입술 사이로 피를 뱉어내며 강산을 향해 처절하게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사나. 이 악마 같은 놈들에게 절대 굴복하면 안 돼. 내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좋으니. 어서 당장 그 서류 가방을 들고 여기서 도망쳐라. 강산이 강진우를 향해 슬프지만 아주 단단하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강산이 최도연의 발밑으로 서류 가방을 거칠게 툭 던지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피 묻은 손으로 지켜온 그 알량한 종이 쪼가리들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25년 전 내 친부모를 불태워 죽인 것도 모자라 나를 키워준 분까지 이렇게 무참히 짓밟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최도연이 허겁지겁 바닥에 엎드려 가방을 열고 태성그룹 지분 포기 각서를 확인하며 미친 사람처럼 껄껄 웃었습니다. 최도연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서류를 허공에 펄럭이며 조롱했습니다. 그래, 내가 25년 전에 내 형 부부를 죽이고 핏덩이인 널 없애려 했다. 그깟 사람 목숨 몇 개가 대수냐. 이 거대한 태성그룹은 온전히 내 차지여야 하니까 내 놈이 아무리 똑똑한 척 기어올라도 결국 넌 내 발밑에서 평생 구걸이나 해야 할 패배자일 뿐이다.
강산이 가슴팍에 꽂힌 아주 작은 보석 장신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마처럼 차갑고 서늘한 조소를 흘렸습니다. 강산이 텅 빈 창고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통쾌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방금 제 입으로 친형을 살해하고 회사를 빼앗았다고 자백하는 그 추악한 모습이 지금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열린 태성그룹 아주 중요한 주주총회장 커다란 화면에 당신의 그 악마 같은 얼굴과 목소리가 낱낱이 펴져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최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리며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박석구가 당황하여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어 강산을 겨냥하려는 아주 아찔하고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강진우의 눈빛이 과거 날렵하고 무서웠던 강력계 형사의 매서운 눈빛으로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강진우가 등 뒤로 묶여있던 낡은 밧줄을 억센 근육의 힘으로 단숨에 끊어버리고 짐승처럼 튀어오릅니다. 강진우가 번개 같은 속도로 박석구의 다리를 힘껏 걷어차 넘어뜨리고는 권총을 쥔 손목을 사정없이 꺾어버립니다. 박석구가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자 강진우가 떨어진 권총을 발로 저 멀리 차버렸습니다. 강진우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는 최도연의 옷깃을 짐승처럼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단숨에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강진우가 최도연의 가슴팍을 무거운 무릎으로 짓누르며 핏발선 두 눈으로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내 놈이 아무리 돈으로 세상을 주무르고 사람 목숨을 함부로 여겨도 진실은 절대 덮을 수 없다. 내 놈이 나에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운 살인 누명과 산이 부모의 그 억울한 죽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손으로 직접 다 끝장내주마. 최도연이 숨이 막혀 캑캑거리며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지만 강진우의 무쇠 같은 힘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산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진우의 곁으로 다가와 쓰러진 최도연을 뱀처럼 차갑게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욕망과 피로 얼룩진 가짜 왕자는 오늘로 완벽하게 부서졌습니다. 당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이 모여서 당신을 가장 밑바닥 지옥으로 끔찍하게 끌어내릴 것입니다. 창고 밖에서 요란하고 귀를 찢는 듯한 수십 대의 경찰차 경보음 소리가 어두운 밤하늘을 무섭게 뒤흔듭니다. 굳게 닫혀있던 폐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경찰 특공대와 수십 명의 경찰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무리의 한가운데서 한승표 고문이 단정한 은빛 머리를 휘날리며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죠. 한승표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최도현과 박석구를 지팡이로 툭툭 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최도현, 내 놈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도 이제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내 놈의 그 끔찍한 살인 고백을 똑똑히 지켜보았으니 이제 도망칠 구멍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경찰들이 다가가 최도현과 박석구의 두 손목에 차가운 은빛 수갑을 철컥 채우며 매섭게 죄목을 읊습니다. 경찰 대장이 최도연의 어깨를 우악스럽게 잡아 끌며 굵고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최도연 당신을 25년 전 친형 부부 청부살인 교사 혐의와 태성그룹 재산 갈취 그리고 살인 미수 및 강진우 납치 혐의로 당장 체포합니다. 당신은 이제 평생을 차갑고 끔찍한 감옥 창살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최도연이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씁니다. 이건 알아. 내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 태성그룹 회장 최도연이다. 내가 돈으로 너희들 목을 다 날려버릴 테니 당장 이 더러운 수갑 풀지 못해. 하지만 아무도 최도연의 처절한 발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차가운 호송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어버립니다. 박석구 역시 25년 전 강진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혐의와 납치 가담으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거대하고 무서웠던 악당들이 하루아침에 초라한 범죄자로 굴러떨어져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눈부시고 통쾌한 순간입니다. 아수라장이었던 패창고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자 강산이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성그룹 주주총회장에 남겨둔 직원의 감격에 겨운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웁니다. 직원이 목이 맨 소리로 엉엉 울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산 부회장님, 아니 이제 새 회장님, 방금 표결에서 끔찍한 살인범 최도연을 완전히 내쫓고 회장님을 태성그룹의 진짜 최고 자리인 새 회장으로 모두가 뜻을 모아 뽑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드디어 훌륭하고 진짜 주인을 찾았습니다. 강산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25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숨을 길게 토해내며 벅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당하게 뺏겼던 내 아버지의 자리를 마침내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한승표가 곁에서 눈물을 훔치며 속보로 가득 찬 통신망 화면을 강진우와 강산에게 활짝 내밀었습니다. 한승표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강 형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도련님이 방송국에 넘긴 25년 전 사고 차량 영상 기록이 지금 온 나라의 모든 방송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최도연이 보낸 나쁜 놈들이 차에 불을 지르는 모습과 박석구가 강 형사님 옷에 피를 묻히며 억울한 증거를 만들던 영상이 세상에 다 밝혀졌습니다. 강진우가 낡고 굵은 손으로 화면을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냅니다. 25년 동안 어두운 산속과 험한 섬마을을 헤매며 끔찍한 범죄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강진우의 억울하고 썩어 문드러진 깊은 한이 눈 녹듯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죠. 강산이 피투성이가 된 강진우를 부서져라 꽉 끌어안으며 엉엉 소리 내어 서럽게 울었습니다. 강산이 강진우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따뜻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지독한 고생은 진짜 다 끝났어요. 아버지는 도망자 이만술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용감한 강력계 형사 강진우입니다. 우리 부모님 원수도 다 갚았고요. 이제 우리 앞에는 활짝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강진우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강산의 맑은 눈물을 정성껏 닦아주며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향해 눈부시게 걸어나갑니다.
거대한 대한민국 경찰청 앞마당에 따사롭고 눈부신 봄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정한 경찰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진우가 수많은 경찰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단상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갑니다. 경찰청장이 강진우의 가슴에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빛나는 경찰 훈장을 달아주며 굳은 목소리로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강진우 형사님, 경찰 조직의 썩은 뿌리를 뽑으려다 도리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해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죄가 완벽하게 밝혀져서 경찰의 명예를 다시 드높여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형사님의 그 굳은 용기와 희생은 모든 후배 경찰들에게 영원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강진우가 거친 손으로 반짝이는 훈장을 어루만지며 붉어진 눈시울로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청장님, 제 가슴에 맺힌 피눈물 나는 억울한 한은 진작에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훌륭하게 자란 제 아들 녀석 덕분에 진짜 나쁜 놈들도 싹 다 차가운 감옥에 쳐넣었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며 경찰복을 벗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산이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강진우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강산이 단상에서 내려온 강진우를 부서져라 꽉 끌어안으며 다정하고 든든한 목소리로 축하했습니다. 아버지, 길고 길었던 그 무서운 악몽에서 마침내 완벽하게 깨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미끼까지 자처하시며 저를 살려주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절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훌륭하십니다. 강진우가 강산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홀가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다 사나. 내가 목숨을 걸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이 아비의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이름 없는 도망자로 어두운 섬구석에 숨어 살고 있었을 게야. 내가 진정한 영웅이다. 잠시 후 강산이 강진우의 손을 꽉 잡고 카메라 셔터가 번쩍이는 수많은 기자들 앞으로 당당하게 나섭니다. 강산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굳게 쥐고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강산은 오늘부로 사람의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태성그룹이라는 끔찍한 이름을 역사 속으로 영원히 지워버리겠습니다. 저를 거친 파도 속에서 품어주고 길러준 아름다운 남해의 섬 이름을 따서 우리 회사를 무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무조처럼 낡은 탐욕을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조그룹은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착한 일에 앞장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회사가 될 것을 제 아버지 강진우 형사님의 명예를 걸고 굳게 약속드립니다. 기자들의 엄청난 함성과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두 부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고 눈부신 웃음을 터뜨립니다. 눈부시게 붉은 저녁 노을이 맑은 남해 바다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는 아름다운 무조도 포구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며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던 예전의 이만술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백발이 섞인 강진우가
아주 편안하고 여유로운 얼굴로 낡은 낚싯대를 바다에 길게 던져놓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찰싹거리는 방파제 위에 소매를 걷어붙인 강산이 강진우의 곁에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어깨를 기댑니다. 강산이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홀가분하고 행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서울의 그 높고 답답한 회장실 의자보다 아버지가 계신 이 비좁은 방파제가 수백 배는 더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25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면서 눈물 흘리던 이 무조도가 이제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우리의 진짜 고향이 되었네요. 강진우가 바다를 향해 껄껄 웃으며 강산의 머리를 굵은 손으로 자상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사나. 이제 누가 잡으러 올까봐 한밤중에 잠을 설치지도 않고 낯선 배를 보고 깜짝 놀라지도 않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구나. 억울한 누명도 다 벗고 내 진짜 이름 강진우 석자를 당당하게 부르면서 바다 낚시를 즐기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최도현 그 짐승 같은 놈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뉴스를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강산이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황금색 글씨가 정교하게 새겨진 빳빳한 종이 명함을 꺼내어 강진우의 거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줍니다. 명함 한가운데에는 무조그룹 회장 강산이라는 이름이 아주 크고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죠. 강산이 장난기가 가득 섞인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강진우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바른 기업을 만들겠다는 무조그룹 신임 회장님의 따끈따끈한 첫 번째 명함입니다. 저는 일주일의 절반은 꼭 이 섬으로 내려와서 아버지랑 낚시하면서 지낼 겁니다. 이제 무거운 잠수복 입고 목숨 걸고 고생하지 마시고 이 든든한 회장 아들 명함 마을 곳곳에 뿌리시면서 떵떵거리고 편하게 사십시오. 강진우가 최고급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명함에 적힌 아들의 이름을 엄지손가락으로 애지중지 쓸어내립니다. 강진우가 명함을 따뜻한 가슴팍에 소중하게 품고 하늘이 떠나가라 호탕하고 커다란 웃음을 껄껄 터뜨리며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정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정과자 아비 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거대한 그룹의 최고 회장 아들 둔 덕을 제대로 보게 생겼네. 내일 아침이 밝자마자 마을 이장 영감부터 찾아가서 동네방네 자랑부터 해야겠다. 강산도 커다란 웃음소리를 따라 맑은 아이처럼 신나게 웃으며 강진우의 굵은 팔짱을 낍니다. 붉게 타오르는 아름다운 석양빛이 거친 풍파를 이겨낸 두 사람의 얼굴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습니다. 끔찍한 화염과 폭풍우를 뚫고 마침내 완벽한 평화와 행복을 되찾은 위대한 두 부자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붉은 바다 위로 따뜻하게 녹아들며 아름다운 끝을 맺습니다. 억울하게 쫓기던 정과자 아버지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재벌가 핏덩이의 기나긴 복수국.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름도 과거도 버린 채 오직 아들을 위해 거친 바다에 몸을 던졌던 강진우의 숭고한 부성애가 참으로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 원수의 심장을 꿰뚫은 강산의 지략은 우리에게 커다란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었죠. 세상은 때로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 속 두 부자가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정의는 반드시 제 자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무조도의 붉은 석양 아래서 더 이상 숨지 않고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던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처럼 우리네 삶에도 억울함 없는 평온한 일상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으나 그 끝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찬란했던 두 남자의 사이다 사연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